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강남인데 뭐 이제 집 앞인 여고에 학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게 육성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때 육성회가 다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뭐 부모 입장에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 내 딸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좀 어떤 그 불이익은 없겠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갔더니 선거를 한대요. 선거를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대단한 감투라고 투표까지 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3명인가 4명인가 이제 입후보가 다 여성이고 저만 남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꼭 이제 남자 한 명을 모시고 싶으니까 한 분은 지역위원으로 해서 또 이제 옮기고 또 다른 한 분은 다른 분들을 2명인가 투표를 해서 하여튼 그게 학부형들이 다 와서 투표를 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면 학년별로 2명, 그 다음에 1명은 지역위원, 그래서 7명의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가 있고 학교는 학교에 7명의 운영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7분이 오시는데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생님들이 6명이 더 오고 그다음에 그 운영위원은 7대 7인데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대표가 있어요. 3학년 학부모 대표의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4월 달이 첫 회의였어요. 지금도 꾸준히 생각이 뚜렷하게 나는 게 이제 수요일 날 오후 2시라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진료 끝내고 바로 갔어요. 네, 바로 쫓아가가지고 회의를 갔더니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그 단행본 책이죠. 책을 한 권 주면서 1년 계획이라는 거예요. 1년 학교 행사 계획표가 여기 있는데 보시고 의결해 주시면 이대로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해요? 회의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내가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요식행위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결정된 대로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 행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바뀔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이디어를 넣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된대서 아니 100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이 짧은 회의 시간에 다 읽습니까? 그리고 주시면서 의결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읽고 의결을 합니까? 요식행위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뭐 대개 학교 조직이 그 7분 중에 4명은 전교조가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아니고 3명이야. 동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관례적으로 해왔고 관례적으로 했으면 운영위원을 하지 말고 우리를 뽑지를 말든지 저는 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내가 집에 가서 읽는데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읽고 일주일 때 다시 회의합시다.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예. 그렇다고 학사 일정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3월달 행사 뭐 했던 거 지나간 거니까 빼고 그래서 100페이지짜리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짬짬이 환자분은 사이사이 읽고 이제 빨간 펜을 찍찍 그으면서 이제 고쳤죠.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 반정교조 아니에요. 예. 반정교조 아니에요. 합리적이면 저는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읽어서 빨간 줄 건데 매 페이지에 몇 개씩 고쳐야 돼. 매 페이지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 1번이 뭐냐면 스승의 날에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오면 촌지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촌지 때문에 촌지를 뭐 학교 선생님한테 선물을 못 내고 뭐 선물을 못 든 애들이 뭐 소외감을 느끼고 또 뭐 촌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네. 촌지도 좋고 감사 표시하는 것도 다 좋다. 선생님들이 받고 난 다음에 감사 인사장 하나 보내고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그럴 수가 없대. 아니 뭐가 그러냐. 그게 정 불안해하면 촌지를 내가 다 받겠다 그랬어요. 촌지를 내가 다 받아서 거기에다가 감사 인사 쓰고 돈이 들어온 거는 다 모아서 장학금으로 쓰고 물건으로 들어온 거는 경매를 붙여서 옥션해서 다 팔아서 돈으로 다 만들면
그게 되잖아요. 좋은 장학금 기금이 되지 않냐. 그 학부모님들한테도 학교 장학금 기금에 많은 일이 협력을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 되지 않냐. 왜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학교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스승의 날이 저기예요.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금, 토, 일 내려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학교에 다 왔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야. 그때만 해도 정교조 선생님 3명, 비정교조 3명, 교장 선생님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쭉 넘기는데 뭐 우리 애는 고1이었지만 고3 그 모의고사가 3학년 1학기 때 한 번 있고 3학년 2학기 때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고3 학생이 수능을 보는데 모의고사 2번을 보고 수능 보러 가라 그런다고요? 학교가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랬어요. 학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고3 때가 되면 수능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봐야 된다. 최소 10번 이상 수능 예비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봐야 애들이 본 시험에서 잘 본다. 우리 옛날에 뭐 유명한 선수들이 하잖아요. 훈련은 시합같이, 시합할 때는 훈련하듯이. 그래야지 아는 거 다 쓰고 실력을 다 발휘한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10번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서울시 교육감은 좌파였어요. 누구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학교는 모의고사를 한 학기에 한 번씩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지시가 돼야 따르지 개똥 같은 지시를 왜 지키냐고. 그거는 교장선생님 재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뭐 수업 일수에 시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라고 왜 안 하냐고. 맞을 겁니다. 광노현 맞을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교장선생님도 동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교조 애들이 지랄이에요. 그때부터. 애들이 입시 기계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애들을 입시 기계로 잘 키워주시는 게 학교에서 할 일이라고. 전인 교육을 했는데 집에서 제가 시킬게요. 예. 예의 범죄는 내가 가르치면 되고 인성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제가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의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돼요. 집에서 다 가정교육으로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 시켜주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애들을 입시 기계로 만든대. 입시 기계가 좋아요. 예. 시험 볼 때 실수 안 하게 하는 게 선생님들이 할 일입니다. 잘 가르치고 입시 기계로 만들어주세요. 그때부터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10번을 하는데 그러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돈이 든대요. 그래서 애들이 돈 좀 그 돈 안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려운 애가 있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니까 수업 시간에 체육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이. 그래서 이거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일주일에 2시간 체육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애들이 체육을 하고 오면 밤에 졸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체육을 해야 체력이 길러져서 시험 볼 때 애들이 시험을 잘 볼 거 아닙니까? 집중을 8시간을 해야 시험을 보는데 그 말이 되는 거냐고. 체육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애들 피곤해서 안 된대. 예. 저희 때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체력장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체육을 일주일에 2시간 하고 가외로 내가 또 학교 일찍 가서 하거나 점심 때 하거나 저녁 때 해야 체력장 점수를 받아야 대학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한 적 없다. 운동을 해야 외로 공부도 더 잘 된다. 그렇게 해서 바득바득 위에서 체육을 하기로 했어요. 체육선생님도 수업은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가 앨범을 만드는데 기존 앨범을 쭉 해왔던 앨범 회사가 있어요. 앨범 회사가 있어서 그 사진관이 있어서 앨범을 만드는데 앨범이 되게 좋더라고요. 잘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좌파 학부모 한 명이 나서서 요즘에는 앨범을 저렇게 안 만든대요. 어떻게 만드니까 옆집 학교 만든 걸 갖고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면 애들한테 USB 같은 걸로 찍어서 그때는 CD라 그랬어. CD에 찍어서 줘서 이것도 하고 그래서 값도 싸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갖고 오세요 한번. 비교해놓고 딱 봤어요. 네. 운영위원님 보시면 여기는 제대로 된 카메라를 찍어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앨범이 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명이 길어져서 100살은 살 텐데 지금 이쪽은 컴퓨터로 프린트한 거고 CD에 구워줘봐야 100년 안 갑니다. 예. 그리고 CD에 구워주는 것 때문에 이 얘기한다면 기존 그
사진관 하는 분한테 디지털 카메라 하나 더 놓고 CD도 해주려고 그러면 요구를 하면 되지, 이 질 낮은 컴퓨터 프린터란 게 값이 조금 싸다고 이걸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질나서 한번 했죠. 아줌마, 제가 사진만 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 말이 맞아요. 공부 좀 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매달 가서 부딪히는데, 예,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월 달인가 쯤 됐어요. 4월, 5월, 6월 달 회의할 때쯤 됐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6월 달 회의하고, 거기에 학교 선생님이 교감선생님하고 저기 전교조 선생님 한 명이 남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학부형이 둘이 남자야. 그러니까 14명 중에 남자가 둘인가, 넷인가 다섯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기 여자분들은 다 이제 또 집에 회의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 모여서 맥주 한잔 합시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정규 선생님이, 내가 그때 나이가 40 중반이었을 거예요. 정규 선생님이 30쯤 됐어요. 교장 선생님 연세가 60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 나이하고 정규 선생님 나이 차이는 엄마하고 아들 뻘쯤 돼요. 네, 나이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장유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뭐 그런 거 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사회에 만났을 때 나이가 많고 그러면 일단 어른 대접을 하는데, 맥주를 먹으면 이제 거기 우리도 한잔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고, 이제 그 선생님은 나이가 손날에 동생뻘이, 내 동생보다 한참 어린 동생뻘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선생님 무슨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많이 부딪히는 게 있는데, 예? 그 교장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가운데서 대개는 중재안을 내거든요. 그건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중재안을 내면 그 정도는 우리가 맞춰줍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회사 학교에서 운영회의를 하는데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에서 한마디 했죠. 지금 여기 학교 바뀌고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면 여기서는 내가 형이야. 학교 가면 선생님이지만 밖에 나오면 여기 학교 밖이에요. 당신하고 밖에서 만나면 너 나 동생뻘이야. 한참 동생뻘이야. 어른이 얘기하면 좀 들어라. 네, 그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언성을 높여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생도 선생 같아야지, 내가 선생 대접을 하지. 이런 식의 이제 좀 지나친 얘기가 오고 갔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선생님하고 한판 붙고 난 다음에, 예, 뭐 집에 와서 애한테 그랬죠. 미안하다. 아빠가 사고 쳤다. 어디 학교 다닐 데가 없을 것 같으니 빨리 알아봐라. 1학기 끝나는 대로 유학 받아주는 데 있으면 나가라. 그래서 이 부모하고 자식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업 끝나고 2학기 때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내가 딸을 본 마지막이죠. 이제 그 뒤로는 뭐 이제 공부를 거기서 쭉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유학 생활이 되고, 또 거기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또 결혼해서 살면 그게 완전 생이별이죠. 좋은 의미로 갔는데, 그 좋은 의미에서 그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려다 보니 그냥 뭐 주는 대로 도장 찍고 뭐 인사만 하고 네,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내 딸도 그냥 그 학교 잘 다녔다가, 어느 고등학교는 이 얘기하면 또 그 학교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도저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요. 학생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생을 교육시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 꼭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가 그때 한 유명한 얘기에서 내 딸이 이 여고에 최종 졸업 학력으로 쓰고 싶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 학력이 그 사람의 최종 학력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학교에서 그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애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밀어주고, 또 안 오는 애들은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전인교육 그런 식으로 둘러대지 마세요. 전인교육 집에서 제가 밥상머리에서 다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제 격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